ETF가 사고 있는데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트코인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래소 잔량이 공급량의 5.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남아있질 않아. 그러니까 자, 알고라는 미국 비트코인 5만 달러 돌파. 그런데 우리에겐 반감기도 남아 있습니다. 촬영 시각은 2월 13일 낮 12시 20분경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쁘다 비트코인 5만 돌파. 자, 모두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건 시봉으로 갖고 와봤거든요. 2월 들어서 지지부진하다가 이때는 바로 GBTC 물량을 소화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소화가 되고 나니까 2월 7일 제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 빔이 나오면서 올라갔죠. 그러다가 주춤 하다가 오늘 시장이 열리면서 다시 가격이 상승해서요. 5만 달러를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2년여 만에 돌파를 하게 된 거죠. 자,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는 시봉으로요, 2월 이후를 봤거든요. 이걸 주봉 이후로 해서 20년 이후부터 쭉 봤습니다. 자, 그래프에 보면은 그간 시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죠? 네. 이때가 언제나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빔이었습니다. 자, 코로나 때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자산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S&P 500 다 급락했죠. 다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많은 바로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때를 저점으로 해서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음봉 나온 다음에 계속 양봉 나오면서 상승해서요. 자, 이때가 언제 보면 21년 초에 보면 테슬라가 비트코인 샀다라고 하면서 테슬라 빔으로 해서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5월달 붓다빔 나오면서 급락을 시작하더니 여름에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때 올라갈 때는요,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주식도 다 올라갔죠. 그리고 21년 하반 11월 그리고 다른 주식들은 21년 12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바이낸스 기준으로 69,000달러까지 찍었습니다. 자, 그러고 있다가요, 급락을 했죠.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유동성을 조이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역시나 하락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때 하락이 두드러졌죠. 자, 이때 바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22년 5월에 바로 테라 사태가 터졌죠. 그리고 3AC 셀시우스 연달아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했을 때 이때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FTX의 SM 뱅크만 프리드가 마치 1900년대 초 미국 은행을 위기에서 구했던 존 피어퍼트 모건처럼 등장해서 내가 코인 업계를 살리겠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 노력은 사실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FTX의 자산 구조가 버블의 버블 이미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11월에 FTX가 파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긴 음봉이 바로 그 파산을 의미하는 음봉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은 저점을 찍었고요.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23년 들어서부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격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슬금슬금 올랐어요. 왜 오르지 하는데 계속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가 6월 달에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죠. 그리고 바로 주춤 블랙락 때문에 올랐던 블랙락이 ETF 신청 때문에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이 주춤하다가 8월 말 역사적인 판결로 인해서 다시 상승 쪽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건 바로 SEC와 그레이스케일의 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거였거든요. 그레이스케일의 소송의 요지는 뭐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있는데 왜 현물 ETF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었고, 그에 대해서 SEC가 마땅한 방어 논리를 펴지 못해서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SEC가 이번에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시장 전망이 퍼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 음봉이 나왔죠. 이때가 바로 비트코인이 승인이 되고 나서 상장되기 직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48,000달러까지 올랐다가 막상 상장이 되고 나서 거래가 시작되고 나니까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바로 앞서 보여드린 GBTC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건데요. 그게 소화되고 나서 다시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나니까 드디어 5만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이렇게 비트가 5만 달러를 돌파하면서요. 비트코인이 이제 전 세계 자산 가운데 10위 자산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가장 자산 규모가 큰 건 바로 금이죠, 금. 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라고 하니까 언제쯤 이 금의 지위에 올라서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2등은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애플이고요.
자,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여러분이 설날 연휴를 보내시고 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물린 사람이 거의 없게 됐습니다. 수익 중인 주소 비중이 90%를 돌파했습니다. 주기영 대표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21년 강세장 당시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조차도 순익 분기점에 근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년에 산 사람도 똔똔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똔똔이 됐을 때 과연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행태를 보일지 요건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약세를 전망했던 아서 헤이즈. 사실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간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상당히 잘 맞춰서 뭐 작두 타냐라는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이분이 좀 불안하게도 자기가 3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풋옵션 잡았다라고 해가지고 불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의 그 미국 연준이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 BTFP 요거 관련돼 가지고 뭔가 미국 금융 유동성 위기가 벌어지면서 비트코인이 잠시 약세를 보이다가 그 다음에 사상 최고가 뚫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아서헤이즈가 나 틀렸다. 단기 약세 아니다. 연내 신고점 경신할 거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본인의 관점을 철회한 거죠. 그럼 왜일까라고 보자면요. 사실 ETF가 힘을 낸 덕분입니다. 자, 그래서 ETF가 얼마나 대단하냐를 봤더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보유한 ETF 그 비트코인 수량이요.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19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나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가격이 지지부진한 42,000에서 흐름을 보였던 이유는 바로 GBTC 매도 물량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문에 뭐 발목이 묶이긴 했지만 그거보다도 더 크게 ETF가 힘을 내줬습니다. 자, GBTC 환매 물량에도 그걸 넘어서는 다른 ETF로 자금이 순유입됐기 때문입니다. 2월 8일 기준으로 보니까 이 현물 ETF 순유입액이 4억 달러였고요. 2월 9일 기준으로는 5.4억 달러에 달았습니다. 물론 유출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ETF 10개가 동시에 승인됐었는데 그중에 GBTC 빼고 9개가 힘을 내고 있죠. 자,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건 바로 블랙락의 ETF입니다. 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봤더니요.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가 출시 한 달도 안 돼 기존 1위 GBTC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ETF, 그러니까 5,500여 개 미국에서 출시된 ETF 가운데 출시 1개월 뒤 자산 순위를 봤더니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산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가운데서만 비교한 게 아니라 전체 ETF를 비교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1등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블랙락 자체가요, 이 비트코인 ETF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블랙락의 릭 라이더라고 하는 CIO, 최고 투자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 비트코인 투자 비중 높일 수도 있다. 가격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요거 발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뭐라고 했냐? 블랙락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더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산 배분 프레임워크에서 비트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점점 더 비트코인에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채택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최근 이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자산 투자를 책임지고 있는 CIO 릭 라이더가 한 발언입니다. 릭 라이더는 다양한 연금과 정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락이 힘을 쓰고 있었던 거죠. ETF 덕분에요. 월가도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모건 크릭 공동 설립자가요. 비트코인은 오늘날 월스트리트가 가장 선호하는 자산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셀러, 비트코인을 19만 개나 사들인 사람이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자산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나. 그러면서 마이클 셀러가 한 얘기가 뭐냐면요. 마이클 셀러가 만든 회사 MSTR,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는 이제 부동산 및 석유 개발 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비트코인 개발 업체.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요. 이른바 피봇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를 비트코인 개발 회사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마이클 셀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인기가 왜 있냐? 그간 10년간 억눌려 있던 비트코인 수요를 반영하는 거고요. 매도 압력, 채굴자들이 파는 거, 여러 가지 보유자들이 파는 거, 매도 압력의 10배에 달하는 수요가 지금 현재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실제로 참고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 미실현 수익이 35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5조 원대. 그간 여러 가지 비난에도 불구하고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네, 비트코인 가격이 비싸나 싸나 꾸준히 사들였었는데 그 결실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ETF는 제가 ETF 얘기 너무 들어서 지겨워라고 하는데 여전히 거대한 내러티브입니다. 이 때문에 ETF가 ETF 출시 전과 후 시장 흐름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알고 봤더니요. 스마트 머니는요. 이미 작년 저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2억 달러치 매집했습니다. 피터 틸이 누구냐? 억만장자 투자자죠. 피터 틸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비탈리 부테린도 여기서 뭔가 그 장학금을 받았던 뭐 이런 사람이고요. 제로 투원 해가지고 뭐 엄청난 VC 투자자인데 이미 저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ETF가 있다 보니까 이 채굴자 매도가 있거든요. 이게 그 채굴 업체 입장에서는 반감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로 뭔가 뭐 자기들 기기 업그레이드나 뭐 여러 가지 운영을 위해서 팔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GBTC 물량 나오면서 사실 채굴자 물량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42,000선에서 지지부진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ETF가 있으면서 반감기 후에 채굴자 매도 압력을 상쇄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감기 직전에나 아니면 직후에는 약간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ETF 때문에요. 시장에는 그러다 보니까 호들러만 남았습니다. 1년간 미이동한 비트코인이 공급량의 70% 수준입니다. 매도 압력이 낮은 거예요. 이동하지 않고 계속 호들러만 남아있고 사는 사람은 계속 ETF를 통해서 사는 매수 압력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제가 일전에 기다리는 조정은 쉽게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TF가 사고 있는데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트코인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래소 잔량이 공급량의 5.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남아있질 않아.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보니까 지난주에도 역시나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11억 달러가 순유입됐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 시장으로 치자면 주식 예탁금, 매수 대기 자금과 비슷한 성격이 있거든요. 매수 대기 자금도 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급증을 해서요. 암호화폐 랠리가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과연 버블일까?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문이죠.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S&P 500이나 나스닥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게리 실링이라는 게리 실링앤코의 회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S&P 500 30% 폭락할 거다. 비트코인과 AI가 과대 포장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산 가격에 버블이 꼈다라는 거예요. 70년대 니프티 50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버블이 끼었다가 급락했었거든요. 그 일이 지금 비트코인과 AI 관련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니까 또 저기 프리덤 캐피탈 마켓 제이 우즈 최고 글로벌 전략가라고 한 사람이 S&P 500 상승세 이제 곧 끝날 거다라는 겁니다. 자, S&P 500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비트코인과 함께 버블이 지금 현재 끼어 있는 자산이다라는 시장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곧 끝날 거야라는 얘기는 비트코인도 버블이 껴 있고 곧 상승세가 끝날 거다라고 전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지표를 보겠습니다. 인간 지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구글 검색량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5만 달러쯤 돌파했으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막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5만 달러 돌파한데도 불구하고 구글 검색량을 봤더니 최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가격이 5만 달러라는 거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버블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자니까 21년 11월 이후 가장 탐욕적인 공포 탐욕 지수 79를 기록했습니다. 극단적 탐욕, 전환인데요. 이러면 이게 시장이 지금 버블인 거야 아닌 거야 아리까리합니다.
일단 앞으로 흐름을 좀 보자면 일단 시장이 기대하는 호재 바로 금리 인하죠. 호재는 3월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5월일 것 같고요. 패드워치도 보니까 3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16%밖에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연준의 지금 스탠스도요. 아직까지 금리를 내릴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인 걸 보니까 아마 호재는 5월쯤에 올 것 같은데요. 시장이 가장 기대하는 호재는 바로 반감기입니다. 코인로에겐 반감기가 있습니다. 자, 반감기를 봤더니요, 4월 18일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인와즈라는 사이트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65일 후에 발생할 것 같습니다. 4월 18일에 반감기가 올 것 같습니다. 반감기 전후한 가격 흐름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반감기 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올랐죠? 네. 그러다가 좀 떨어지다가 다시 반감기에서 오르다 계속 올랐죠. 반감기 후에는 떨어졌다가 반감기는 다시 올랐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반감기 4월에 맞이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상승으로 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길게 보면 오르게 돼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세가 현재 얼마나 더 오를까? 이 5만 달러에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21년 고점에 들어온 사람도 거의 똔똔 맞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똔똔이라는 그 시점에 이르면요. 왜 계속 물려있다가 드디어 플러스 전환하게 되면 어휴 지긋지긋한 이놈의 이거 팔아버리자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1년 고점에 물린 사람들 요 가격이 지금 5만 달러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드디어 똔똔이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 더 이상 지겨워서 못 들고 있겠다라고 물량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2, 3년 들고 있던 홀더들의 매물로 인해 상승세는 제한될 것이다 라고 맥디라고 하는 크립토 퀀트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했습니다. 저도 이 분석에 상당히 뭔가 분석이 근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물량이 다 소화되고 나면 다시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물량 소화 전까지 그러니까 반감기가 4월에 오기 전까지는 약간의 고점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횡보하다가 다시 본격적인 상승세를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지만 모든 투자 판단가가 일단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고요. 기다리는 조정은 쉽게 오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 비트를 못 샀다라는 분들은 언제 떨어지는 거야 라고 기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